레이저 토닝은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토닝을 계속 받으면 백반증 환자분들처럼 이렇게 하얘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 토닝이라는 것은 톤을 균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색소 상담을 하다 보면 친구가 레이저 치료받고 2회 만에 깨끗해졌는데 저는 레이저 치료를 10회 넘게 받았는데 얼굴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라는 질문이나 아니면 왜 병원에서는 레이저 토닝을 보통 10회 정도 하라고 하죠? 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레이저 토닝 몇 번 받아야 얼굴이 하얘지나요? 즉, 레이저 토닝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을 검색하면 8에서 10회 정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을 흔하게 봅니다. 자, 1회 만에 좋아지는데 일부러 여러 번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레이저 토닝을 알기 위해서는 피부에 대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부는 두부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깨 같은 것이 표면에 얹혀져 있는 것이 점으로 생각해서 그 위에 깨만 살짝 제거하면 점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피부는 층층이 벽돌처럼 쌓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깨랑 콩 같은 애들이 아주 작게 껴있는 것을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정말 비싼 레이저가 있대 하면 그 레이저를 피부에 딱 조사하면 점세포만 선별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늘에 있는 비행기에서 벽돌이 쌓여있는 벽돌에다가 미사일을만 따다다다 때리면 벽돌 사이에 있는 콩과 깨 같은 작은 입자만 선별적으로 막 딱딱딱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레이저 치료들은 고출력 레이저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자, 즉 벽돌 사이사이에 있는 깨랑 콩만 선별적으로 맞추는 게 힘드니 그냥 벽돌까지 같이 뻥뻥뻥 때려버린 것입니다. 자, 깨랑 콩에 해당되는 멜라닌, 즉 점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주변의 정상 피부 세포까지 같이 날려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손상받은 벽돌, 즉 정상 피부 세포가 아무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아무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이때 다시 멜라닌들이 주변에 몰리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를 우리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즉 색소를 제거하려고 레이저를 사용했는데 주변 정상 피부가 손상받아서 2, 3주 뒤에 다시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출력 레이저 치료 방법은 손상이 너무 큰 경우에는 손상받은 벽돌, 즉 정상 피부가 원래대로 아물지 못해 일종의 흉터가 되는 현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타난 방법이 바로 레이저 토닝인데 이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저출력 레이저 치료, 즉 레이저 토닝의 원리는 예전과 같이 출력을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출력을 약하게 하되 대신 깊이 투과할 수 있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서서히 점세포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즉 벽돌을 이렇게 톡톡톡톡톡 건드려서 묻어있는 깨랑 콩을 떨궈내는 과정인 것이고 이를 횟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안전하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토닝을 계속 받으면 백반증 환자분들처럼 이렇게 하얘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톤을 균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자, 내가 가진 피부톤 중에서 가장 밝은 톤에 가깝게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레이저 토닝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다 얼굴에 멜라닌, 즉 색소만 뒤덮여서 얼굴이 칙칙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얼굴을 밝은 톤에 가깝게 균일하게 하는 것을 이 색소를 깨는 색소 레이저만 주구장창 받으면 된다고 아는데 아닙니다. 자, 제가 얼굴 토닝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얼굴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북유럽에서 백인들이 조깅하는 장면을 보면 볼이
빨개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조깅하는 모습을 보면 볼이 빨개져서 도드라진 사람들을 보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색의 대비 효과 때문인데 흰색 도화지에 빨간 물감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우리는 빨간색의 대비 효과를 뚜렷하게 느끼지만 아시아 사람의 피부, 즉 옅은 갈색에 빨간 물감을 믹스해도 빨갛다고 느낀다기보다는 칙칙하고 어둡게 느낍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얼굴에 멜라닌뿐 아니라 붉음증이 있어도 심해지기 전까지는 빨갛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칙칙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붉음증도 얼굴을 어둡게 느끼게 하고 노란 톤도 얼굴을 어둡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치료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을 파악하고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토닝을 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는 색소의 흡수율이 높은 레이저를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의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레이저가 조사가 되는데 일단 깊은 층의 색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파장이 긴 레이저, 즉 깊숙하게 들어가는 레이저가 선택되어야 하고 그리고 멜라닌에 대한 흡수율이 적절해야 하는데 무조건 멜라닌, 즉 색소에 대한 흡수율이 높게 되면은 이렇게 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표면에 있는 색소에 우르르 레이저의 에너지가 먹게 돼서 깊이 투과가 될 수 없으므로 아이러니하지만 멜라닌에 대한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적절한 파장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까 피부에 있는 점세포를 벽돌에 붙어 있는 깨와 콩에 비유를 했는데 자, 이러한 점세포가 첫 번째 얕게 있는 경우, 두 번째 깊게 있는 경우, 세 번째 혼합해 있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레이저,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다양한 층에 있는 점세포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술자의 스킬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점이 얕게 있는 경우, 즉 표면형인 경우 벽돌의 표면 쪽에 깨가 박혀 있는 것이므로 표면 부분을 살짝 날려서 깨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술들이 보통 첫 번째로는 CO2, 어빔 레이저로 깎는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IPL로 딱지를 생기게 해서 날린다거나 세 번째, 키스위치 엔디아그 532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나 아니면 루비 레이저로 딱지를 살짝 만들어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즉 각종 레이저 방법으로 표면 쪽의 색소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때 문제점은 색소와 함께 주변의 정상 피부도 어느 정도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조직을 잘 아무는 과정이 중요하며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술 이후에 손상받은 정상 피부의 조직이 아무는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점이 깊게 있는 경우, 벽돌의 깊은 쪽에 깨가 박혀 있는 경우, 즉 멜라닌이 심부 쪽에 존재하는 것으로 치료를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표면형 색소 치료 방법으로 다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색소를 표면 색소 날리듯이 깎아버리는 경우에는 손상을 받은 주변 정상 조직들이 깊고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 조직들이 아무는 과정에서 색소 침착을 다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피부 세포들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주도록 깊게 들어가는 파장대의 레이저를 선택해서 저출력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하는 방식을 해야지 깊은 쪽 색소는 제거될 수 있고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레이저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 10회 프로그램이 있으면 5회째에는 절반 정도 흐려지는 것인가요? 자, 색소 치료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병원에 갔더니 8회 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4회 치료를 받았으면 그러면 8분의 4, 즉 절반 정도 흐려지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볼 때 하나의 점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옆면을 보게 되면은 색소가 피부의 첫 번째 층에도 붙어 있고 그 아래층에도 붙어 있고 더 깊은 층 피부층에도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층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사용하자면 레이저 토닝이란 하늘에서 레이저가 날아와서 피부라는 지하실 중에서 지하 1층에 있는 벽돌의 점세포와 반응해서 남아있는 에너지가 지하 2층으로 투과되고
지하 2층에 있는 점세포와 반응해서 남아있는 에너지가 지하 3층으로 이동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같은 위치라면 표면에 있는 점세포가 깊이 있는 점세포보다 더 쉽게 제거가 될 것입니다. 즉, 점세포가 주로 표면에 있는 치료가 쉬운 병변을 가진 사람이라면 레이저 토닝 초반에도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점세포가 깊이 있는 치료가 어려운 병변이라면 레이저 치료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의학적으로는 점세포가 표면에 있을수록 무조건 쉽고 깊게 있을수록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너무 복잡해지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면에 있는 점세포가 깊이 있는 점세포보다 좀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치료가 비교적 쉬운 표면성 점세포가 줄어들다가 레이저가 도달하기 어려운 깊은 층에 있는 점세포가 남아있는 경우에 치료를 거듭해도 흐리게 남아있는 색소가 더 이상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경우를 마주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상 피부에도 손상을 최소화로 주면서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점세포까지 레이저가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것은 피부과 의사의 스킬과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레이저 토닝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부과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받는 시술의 원리를 알 때와 모를 때 결과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여자자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